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남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인정 그리고 자진 사퇴에 이은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좀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거 선거 전에 이미 있었는데 뭐 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뭐 또 그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즉각 뭐 제명, 뭐 빠르게 2시간 만에 제명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10월 17일 날 오거돈 부산시장의 법률 대리인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오 시장의 고소장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음,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가 뭐 이분 뭐 고소의 달인인데, 이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오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내사가 된 거 있습니다.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오전 시장이 부산시의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전 시장은 소도웃을 가짜 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현재 이첩돼 소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성추행 사건이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혹시나 이분이 이 습관성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이게 잘못된 가짜 뉴스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시 다음으로 크고 워낙 국제도시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뭐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이 뭐 열심히 하고 또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근데 집무실에서 그것도 여자 공무원을 비서진을 통해서 불러서 평상시에 뭐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근데 뭐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시장님으로서 할 행동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찌 보면은 자기 바로 부하 직원이고, 또 같은 부산시청 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집무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 자리가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돈 시장은 또 장관도 지냈었지만서도 이제 3전 4기 동안 그동안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힘든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특히 뭐 언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조심했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4월 초에, 그리고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바로 자진 사퇴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해서 이제 또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이제 그 보도문 자체, 사과문 자체에 정말 좀 희생양이라는 좀 뉘앙스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피해자 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찰은요, 일단은 오전 시장이 시인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을 파악 중이다. 오전 시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들은 바로는 오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여성단체 등에서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여성청소년 보호계장 등 직원 3명으로 피해자 전문 보호팀을 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기존에 여러 건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또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버릇들이에요.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 아랫사람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몸은 생각은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건가 아니라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비대위원장인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일한 게 있으니까 민주 썼다가 찍 찍고 또 민주 한 3-4번 했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지가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KBS 별관 앞에 토스트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주에 뭐 편의점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거의 그냥 여의도 빌딩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때 공개 방송을 별관에서 다 했거든요. 코미디 프로도. 그분 실제적으로 그 토스트 몇십 년 팔아갖고요. 작은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빌딩이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연립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가다가도 아줌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나쁜 습관에 의해서 옛날에는 사실은 뭐 정말 뭐 여성 폄하에서부터 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오래된 것들이 나온 건지. 근데 만약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거를 또 했는데 그러면 이건 습관성인 거거든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제주지검장 검사장이 청소년을 보고 음란 자해행위를 하다가 발각돼서 또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뭐냐면은 이게 그만큼 이 성에 대한 인지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저 또한도 뭐 31년 동안 방송국에 있어 보니까요. 이제는 흐름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 한 10몇 년 전에는 뭐 야한 얘기도 하고 뭐 사실은 그게 재미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리를 잘못하면요. 바로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번 사건을 통틀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반면교사라는 게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 사우들이나 여성분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또 그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도 뭐 성희롱 예방교육, 성추행 예방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좀 이번 일로 한번 조심을 해서 한번 정말로 이번 세상에 정말 남녀 평등이 왔지만서도 특히 언어에 있어서도 평등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건 뭐 시끄러우니까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상대에 대한, 또 물론 또 여성 또 상관이 또 남자 부하직원한테 이럴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서로를, 내가 인정받으려면요 남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내가 행복하려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됩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아서 내가 행복한다? 그건 범죄고 착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웃으면서 사는 세상을 위해서.